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3년 8개월 만에 들은 승소 확정 판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었습니다. 홀로 남은 원고 이춘식 씨는 결국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내가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고 멍때리고 울고 싶거든. 하지만 일본 기업의 실제 배상을 받기까진 여전히 지난한 과정이 남아있는 상황. 1965年の日韓請求権請求権協定によっ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しています。 일본 정부가 똑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세기 전 불완전하게 봉합된 한일 협정이 또다시 한일 간 과거사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일제 식민지 불법성에 대해서 사실은 서로 다른 입장이 물밑에서는 서로 있었는데, 그리고 양 국민에게도 적당하게 그렇게 설명했는데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의미와 한일 관계에 남긴 과제를 짚어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한 달. 이번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원고인 이춘식 할아버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13년간 이어진 법정 싸움이 끝나서인지 표정이 한결 밝아 보이는데요. 엄마들도 이렇게 뭐 좀 치사하거나 아니면 희한한 조건을 내건다. 그건 좋죠.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아픈 데 없어요. 나이가 먹게 물파 여기 딱 여건데. 그간의 기록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방. 할아버지는 잘 보관해둔 서류 뭉치를 꺼내듭니다. (1941년) 17살의 나이에 일본 기업에서 일했던 바로 그 기록입니다. 내 좀 저기요 뺨을 이렇게는 내가 이 성이 이갈리 일본 놈 때나 창씨를 지나라 사람 성을 쓰라고 소산이요 소산 저소자 묘산자. 일본에 가면 기술을 배울 수 있단 말에 고향을 떠났던 이춘식 할아버지. 그런데 현 신일철 죽음, 당시 일본 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서의 생활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래서 그 일본에서 괜히 이랬지. 피땀을 흘렸지. 공장 쇠놓긴 데로 가서 쓰여주고 그렇게 해갖고 기숙사에서 밥 먹고 아침에 5시 반 6시에나 이제 공장 출근해 가가지고 근데 하루에 12시간씩 3년 가까이 노역에 시달렸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처럼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노동에 동원됐던 인원이 정확히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징용자들 중에서 무자료가 아주 많아요. 그것은 기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본 기업에서 기록을 내놓으면 문제가 되니까 기록을 안 내놓는 거고,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을 잘하는 게 일본인데 기록 없을 리가 없어요. 아니면 다 자기네들이 소멸시켰거나. 학계에선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징용이나 군인, 군속, 군위안부 등 각종 이름으로 국내외 강제 동원된 인원을 600에서 7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가 2,400만 명가량이었으니 상당한 수치인데요.
이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약 3,500명. 이들 중 이춘식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겁니다. 이 소송은 2005년에 시작이 돼서 1심에서 패소되고 2심에서 또 패소하고 2012년에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이제 다시 파기환송을 시켰다가 올해 10월 30일에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시킨 사건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식민지 상태에서 강제 노동이 불법이었다. 이것은 반인도적 불법 행위였다라고 인정을 하고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 재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거래 대상이 되면서 판결이 5년이나 미뤄졌고 안타깝게도 그 사이 원고 3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셨다는 얘기 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망하시니까. 당신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기각당해서 늘 맞은 실망도 그런데 죽음에 대한 실망은 더 크거든. 할아버지가 왜 나 혼자야? 이렇게 나 왜 나 혼자야? 라고 하셔서 그날 내가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혼자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슬프다. 첫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난 지 한 달.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서러운지 황공하고 우리를 엄마였고 내가 보드로 일본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그렇게 울었어. 하지만 생존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라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태. 이번 소송의 또 다른 원고인 양금덕 할머니도 마찬가지인데요. 꼭 직접 가서 듣고 싶은 판결이었지만 몸이 좋지 않아 병상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걸려갖고 있고 내가 제일 지금 건강은 포기지. 완도 중대장. 1944년 14살이던 양금덕 할머니는 중학교에 보내준다는 말만 믿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소녀를 기다리고 있던 곳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나고야 미쓰비시 가서 비행기 부속 녹진로 신나로 닦고 아르코로 닦고 모른 거로 닦고 그리고 또 나는 완성된 비행기 페인트 칠이고 어려서 페인트 무거운 페인트를 늘 지금 어깨가 너무 잘 아파. 일제가 부족한 남성 노동력을 어린 소녀들로 채워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근로 정신대였던 겁니다. 일본과 국내에서 소송을 한 지 20년. 마침내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시간은 너무 흘러버렸습니다. 우리가 73년 되었으니까 사죄 받는 것이 제일 목적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는 눈 감기 전에 사죄 받는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 판결이 나온 후 일본 정부는 앞서 그랬던 것처럼 반응하고 있습니다. 판결 직후 우리 대사를 조치해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지금 이제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모두 해결된 것인데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리한 판단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기업들, 일본 내 기업들을 이렇게 결집시켜서 절대로 사과도 하지 말고 화해도 하지 말고 대화하지 말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과거 청산의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관료들은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고 도쿄 도심에선 원색적인 구호를 외치는 혐한 시위도 벌어졌는데요.
한류스타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과거 의상과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일본 방송사들이 줄줄이 방송 출연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일 위안부 합의로 출범한 화해치유재단 해산까지 발표되며 한일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이거는 일본 정부로서는 그 일제강점기가 불법이었고 일본의 침략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세계에 알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일제강점기를 강하게 합법으로 주장하고 있는 현재 아베 정권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이제 당교하자. 한국하고 당교하자. 예, 외교를 완전히 끊자. 이러한 이야기가 물론 일본 정부는 아니고요. 일각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문제로 번번이 꼬이기만 하는 한일 관계. 부실한 과거 청산 문제가 한일 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식사 박수 바랍니다. 65년 한일 협정이 뭔데 도대체 우리의 권리, 우리가 아무리 일본에 가서 우리의 권리를 찾으려고 해도 항상 거기에는 65년 한일 협정이라는 게 다 끝났더라. 그 한일 협정이 뭐냐? 한일 협정이 왜 다 끝났냐? 서울을 떠난 김정필 중앙정보부장은 한일 회담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64년 6월 시민과 대학생 만여 명이 거리로 나와 굴욕적 한일 회담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박정희 군사정권은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는 협정을 맺습니다. 이때 맺은 것이 이른바 65년 한일 협정. 하지만 당시 두 나라의 역사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컸던 탓에 이 협정은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1965年の日韓請求権請求権協定によっ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しています。今般の判決は国際法に照らしてありえない判断であります。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청구권 협정. 1조엔 일본이 한국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등 5억 달러를 제공한다. 2조엔 양국과 그 국민의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식민지 배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줄곧 방어 논리로 활용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이거죠.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근데 그 해결된다는 그 솔브란 뜻이 그거는 양 국가 간 사이에 국가가 자국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외교적 보호권, diplomatic protection, right to diplomatic protection, 그거를 이제는 더 이상 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개인이 또 불만족이다 할 때 가해자한테 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건 정부가 갖고 있는 외교적 보호권과는 별개의 차원이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다. 국제사회에서도 개인 청구권은 기본 인권이기 때문에 국가 간 정치적 타협으로 침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지난달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지만 해결은 끝났다는 궤변을 펴기도 했는데요. 일본 외무성 문서에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청구권이 소멸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는 등 일본 정부 역시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포기되어진 것은 그러니까 외교 보호권이다. 국가의 외교 보호권이다라고 하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고 한국 정부도 이 점에서는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법원에 제기를 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일본 정부는 법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일본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1951년
일본이 패한 제2차 세계대전의 처리 문제를 놓고 미국 등 연합국 48개국과 일본 사이에 강화 조약이 체결됐는데요. 한국은 이 조약에서 전승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일제 식민 지배와 전쟁에 대한 배상을 받을 길이 없어진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의해서 전승국가 아닌 기타 우리가 교전 행위를 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는 우리의 시민이기 때문에 피해를 봐도 그건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다 이거죠. 이 나라들은 양자 간의 협정에서 해결하라. 그 양자 간 협정이 1965년 한일협정이에요. 식민지배의 과오를 정리하고 관계를 재설정하는 한일협정.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시작부터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청구권 금액부터 완전히 달랐는데 당초 일본은 5천만 달러, 우리 정부는 8억 달러를 주장했습니다. 논의 14년 만에 일괄 타결 방식으로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서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책임을 인정했고 그에 따른 행위로서 이 자금을 제공을 했고 그에 따라서 권리가 소멸되었다.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1조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제공하는 이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신생 독립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명목으로 제공했던 것일 뿐이고 청구권이라고 하는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식으로 해결을 해왔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에게 국민에게 편리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비준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발효를 시켜와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것이죠. 1965년 당시 일본의 반성과 사과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역사인식에 대한 차이는 그 상위 조약인 한일 기본조약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시 한국과 일본은 청구권 협정뿐 아니라 문화재 관련 협정 등 4개의 부속 협정, 그리고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일반적 국교 관계를 규정한 한일 기본조약에 서명했는데요. 이 기본조약 2조에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 무효라는 절묘한 문구는 지금까지도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무효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미 무효가 일본 쪽에서는 45년에 무효화되었다. 그러니까 일제 간점기는 합법이었다. 이런 주장으로 그 해석하고 있고, 한국 쪽으로는 그렇지 않고 이미 무효라는 말은 원천적으로 무효였다. 그러나 일제 간점기는 마치 합법인 것처럼 은연되었던 것뿐이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원천적으로 무효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것이 역사 문제에서도 계속 다툼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일본은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기 때문에 강제징용 역시 전시 국민 동원령에 따라 자국민을 동원한 것이다. 따라서 불법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65년 협정은 소위 어거리 투 디스어그리랄까요.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합의한 것처럼 이렇게 봉합을 해놓은 것이, 그것이 그냥 클리어하게 수면 위로 떠올라 버린 거죠. 한국은 식민지 불법이다. 일본은 합법이다.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일본을 전향적으로 변화시키려면 우리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 역시 한일협정에 얽매여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참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얽히고 설킨 과거사의 매듭을 제대로 풀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이 너무 강경하여서 이거는 일본하고 당뇨하더라도 이것은 이 판결을
정부 차원에서 지키겠다. 그러면 타협할 수 있는 선을 오히려 일본 쪽에서 제시할 것입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가라는 것은 잘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역사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에 온 것이 현재까지의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쪽의 전단성이라는 것을 영원히 주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한국 정부의 여러 면에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입장에 현재 한국 정부도 서 있다. 무엇보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로부터 사과와 반성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일 간 입장차를 완전히 좁히기 힘들다면 배상이라는 실리는 놓치더라도 명분을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위안부 합의하고 비슷한 부분은 사실상 톤의 X의 문제라기보다 일제강점기가 불법이었다라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오히려 톤을 받는 것 이상으로 일본에게 일제강점기가 불법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드는 법적 절차 혹은 톤의 거래가 없는 각서를 일본에서 얻어내고 또 배상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대신해 준다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는 있죠. 현실적인 절충안으로는 독일 사례를 모델로 꼽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한일 정부와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재단을 설립해 포괄적으로 피해자 보상 지원 사업을 펴는 겁니다. 이런 재단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는 전범 기업들 또 5억 같으면 5억의 돈을 받은 기업들 양 정부 다 공동 투자해서 재단을 만들었어. 그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만약 저런 소송이 났을 때 배상해줘. 이런 방법, 약간의 완충적인 방법. 한국 정부와 한국의 책임 있는 기업들, 이 기금을 마련을 해서 이 문제를 처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협력을 한다고 한다면은 문호를 개방해서 협력하는 기업들을 환영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기업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북한 역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2002년 북한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논의한 적이 있지만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북한이 지금 이쪽을 잘 보고 있죠. 일본이 또 북한하고의 수교가 아직 되지 않았고 북한의 총무권 문제나 배상금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양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판례가 돼가지고 북일 수교에 엄청난 불리한 입장에 서는 것을 일본이 싫어하는 거죠. 반대로 북한은 이러한 내용을 다 봤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 쪽의 주장에 옳다. 이거는 북한이라는 입장을 떠나서라도 이것은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북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일제 강제 동원과 군 위안부 등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청산이 된다면 한국과 북한, 일본 모두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북한과 일본은 아직 수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전후 외교의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죠. 그 점에서는 한국과 북한과 일본이 3자 간의 새로운 역사인식을 담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배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 양국에 무거운 과제를 남겼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70년 묵은 한을 뒤늦게나마 풀어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1965년 한일협정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협력 모델 구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는 점인데요. 외교적 해결 노력과 동시에 국내 여론도 설득할 수 있는 양국 정부의 리더십과 용기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65년 한일협정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이번 판결이 준 가장 큰 의미고, 그리고 이것을 이 재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고 뺏기지 않았고, 그래서 일본 지배에 짓밟혔던 내 청춘의 권리, 아픔의 권리를 되찾는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기서부터 해가지고 그쪽까지 거의 15m, 17m. 자국이 그대로 찍혀있네. 와. 죽을 두 살동 일을 해줄게. 요거 대가냐고 막 퍼붓고 싶은 마음이 꿀 같아. 사과를 안 한 게 그 사과 같은 그 죽은 것이 소원이죠,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